지금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2020년 NCS 개발 개선 참여 기간 모집 공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NCS 개발 개선부 안상정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발 개선 참여 기간 모집 공고 개요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사업 기간은 개발은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개선은 계약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개발은 총 10개의 직무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 개선은 총 51개가 진행될 예정인데 올해 개선의 목표가 총 110개이긴 합니다만 110개 중에 71개만 공고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범위가 적은 나머지 부분은 자체 개선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개발은 한 개 직무당 5,840만 원이 소요가 될 예정이고 개선은 S형 같은 경우 3,800만 원, 개선의 A형은 2,2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그 워킹그룹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비용이 이 비용에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조금 비용의 다른 부분이 보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신청 자격은 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라서 ISC 소관 개발 개선 직무는 해당 ISC에 사업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BISC 소관 개발 개선 직무는 관련 협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공모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 형태는 한 기관에서 단독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급을 해서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공고에 나와 있는 특히 이제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 예규나 공동 계약 운영 요령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공고일이 이제 공고가 진행이 돼 있는데 현재 4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고 방법은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해서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기간은 공고일부터 4월 28일까지 6시까지 지금 받을 예정인데 여기서 달라진 점은 그동안은 그 사업 신청서 책자를 제본을 해서 제출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을 한다. 제출 주소는 공고문이나 제일 뒷장에 나와 있는 각 담당별 이메일 주소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 제출 공문 한부, 그래서 이제 발신자는 사업 신청 기관장을 해주시고 수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원장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동수급의 경우에 공문은 공동수급체 대표기관 명의로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공문을 포함돼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부, 법인 등기부 등본 한부, 법인 인감증명서 혹은 사용인감계 각 한부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공동수급의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공동수급 참여기관 모두 위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타 서류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시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 기간은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발과 개선 부분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신청 접수된 신청서를 심의를 할 예정인데요. 심의위원들은 품질관리위원회 실무위원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 대상은 NCS 분류표에 지금 그 소분류 기존의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면 개선의 직무가 여러 가지여서 소분류 기준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받을 거고요. 선정 과목은 기술평가, 그리고 선정 기준은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인 득점 기관을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되,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 경쟁이 이루어졌을 때는 80점 이상 득점한 기관 중에서 최고 득점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은 ISC 소관 개발 개선 직무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통해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신인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SC에 해당되지 않는 개발 개선 직무 같은 경우는 공모를 신청서를 받아서 그 공모기관이 제안서를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하는 형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위 결정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제 ISC는 그 사업 의뢰를 드린 상황이라서 공모에 한해서만 진행을 하고요. 평가 방법은 심사위원들께서 총 5개 단계로 ABCD 척도로 단계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심사위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내용은 기관이 개발 개선 역량이 어떤가,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역량은 어떤가, 이 두 가지를 볼 텐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역량의 3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신청기관과 사업이 적합한가, 그 다음에 담당 조직 및 인적 여건이 우수한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과거 3년 동안에 이런 실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 지표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지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전년도와 좀 달라진 거는 개발과 개선의 평가 항목과 지표가 조금 상이했던 부분이 올해부터는 그 평가 항목을 동일화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에 총 70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항목들을 보면 제안이 적정한가에 대한 게 10점, 그 다음에 NCS 개발 개선 전문가들의 구성이 과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15점, 세부 사업 추진 부분이 15점, 그리고 NCS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품질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거에 15점, 그 다음에 NCS의 활용에 대한, 확산에 대한 부분을 10점, 그리고 예산 부분을 5점을 포함을 해서 총 70점이 배정이 돼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NCS 개발 대상 직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개의 직무가 2020년에 개발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중에 9개는 ISC별로 소관 분야가 있어서 ISC별로 사업 개발 의뢰를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 한 개 직무에 대해서는 BISC에 해당하는 직무라서 이거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신청 기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평가해서 최종 개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는 총 ISC 대상 개선 직무입니다. 총 33개의 직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계 부분, 전기 전자 부분이
지금 많이 그 개선 과제로 올라와 있고, 건설도 그렇습니다.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이제 S 직무에 이제 건축 설계나 기계 제어 설계, 그리고 염색 가공, 그리고 식품 품질 관리 부분이 S 직무로 유형이 선정이 돼서 사업의 형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NCS 개선 대상 그 공모 부분입니다. 총 38개의 직무가 지금 공모에 의뢰가 됐고, 나라 상태 의뢰가 됐고, 지금 소분류별로 개선 기관을 신청을 받을 건데, 보시면은 총 25개의 소분류, 소방, 보건지원, 사회복지 등 총 25개의 소분류별로 개선이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선정이 된 기관이 올해 이제 2020년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보시면 항공기 시스템 설계나 아니면 비파괴 검사, 그다음에 산림 조성, 산림 개발 부분들이 올해 주요 공모 분야의 직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구성을 할 때 전년도와 조금 달라졌던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분은 산업 현장 전문가 총 7명, 교육훈련 전문가 3명, 그리고 자격 전문가 1명으로 구성이 돼서 전년과 동일하게 개발진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선 부분이 전년도가는 521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교육훈련 부분이 1명을 더 좀 늘려서 531에서 총 9명의 인력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발 개선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보시면 개발의 총 7명의 산업 현장 전문가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엔드 조건인 것보다는 이제 이 중에 한 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산업 현장 전문가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부분에 보면 뭐 기술사나 기능장애나 박사학위를 가졌던 분, 또 실무 경력 부분들이 뭐 학위를 가지고 몇 년의 실무 경력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NCS를 이쪽에 그 옛날에 개발 개선위원으로 참여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그 옛날에 워킹그룹 심의위원이죠, 점검위원으로 참여했던 부분들이 산업 현장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육훈련 전문가는 자격 부분 쪽에서는 이제 현재 그 훈련생이나 또는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요건이 있고, 또 이제 학위를 취득하고 또 교육훈련 분야에서 이게 이 정도의 역할을 했던 부분, NCS 경력도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개발개선위원이나 점검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라면 교육훈련 전문가로서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격 전문가 한 분 정도인데요. 여기는 이제 자격 분야에 대한 내용을 조언을 해주고 또 그 부분에 그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격 전문가로서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 자격 관련한 기관에서 뭐 3년 이상 재직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과거에 자격 관련한 내용들에 참여했던, 또 출제에 참여했던 이런 분들이라면 자격 전문가로서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형별 개발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개선을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1차 워크숍에서는 우리가 집중화 작업이라고 그래서 개발 기관별로 워크숍을 추진을 합니다만, 직무분석 과정을 우선은 들어가겠죠. 직무분석을 들어가고 직무 정의를 도출하고 능력 단위를 도출하고 능력 단위 요소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단 여러분이 이제 개발 기관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처음에 이제 개발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환경 분석이 이루어져야 이 집중화 작업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도출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기관에서는 환경 분석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명확히 그리고 세부적으로 진행을 사전에 해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워크샵 부분에서는 능력단위 이제 수준에 대한 결정들, 지금 매뉴얼상의 수준이 어떻게 준비가 돼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만들어져 있는데, 능력단위 수준부터 수행 준법까지를 작성하는 자리 2차 워크샵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수준을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의 생각보다는 지금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 그리고 기존의 다른 유사 직무들에서 지금 선정해내온 수준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수준이 설정이 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3차 워크샵 부분에서는 적용 범위와 작업 상황, 직업 기초 능력들을 선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1, 2, 3차의 워크샵을 통해서 NCS 개발의 산출물이 도출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 2차 산업 현장 검증, 교육 훈련 검증 여러 부분에서 나온 내용들, 1차 현장 검증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부분들을 이제 개선안을 검토를 하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였듯이 개발 워크샵은 총 5번의 워크샵, 여기 지금 3번 나와 있습니다만 2번은 활용 패키지 관련한 워크샵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회의가 한 번 3회 이상 되는 부분에 이제 워크샵을 통한 또 산업 현장 검증에 통한 또 NCS 점검회의가 끝난 후에 반드시 이제 검토회의를 진행을 해서 항상 이 NCS 산출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동의를 얻고 또 검증이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 절차를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개선은 유형별로 좀 워크샵의 횟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유형 같은 경우에는 총 워크샵을 4회 이상 진행을 하고 검토회의를 2번 하고요. A형 같은 경우 워크샵을 총 3회 이상 운영을 하고 검토회의를 1회 이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워크샵에서는 지금 이제 개선을 요청을 한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좀 판단이 되고, 능력단위 신설 통합 분할 삭제 일부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도 이제 앞에 개발 기관에게 요청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선 기관에서도 지금 소분류 또는 세분류 단위의 환경 분석을 세부적으로 좀 분석하고 검토하고 시대에 맞게 좀 준비가 되어야 이 개선이 요청된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워크샵에서는 능력 단위 이하 세부 검토 사항, 그리고 이제 기타 활용 패키지 훈련 기준 등등을 해서 이제 나머지 워크샵들을 지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검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선안이나 의견 검토 또 산업 현장 검증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내용들을 좀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NCS 개선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NCS 개발과 개선이 된 성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그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성과물들이 등재된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환경 분석부터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석이 기존에 이제 소분류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범위가 너무 크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본인들의 얘기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세분류 단위로도 그 환경 분석을 업데이트 할 수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 총 환경 분석은 4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분석, 교육훈련 현황 분석, 자격 분석, 해외 사례 분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공통점들을 봤을 때는 가장 최근 자료 보니까 이제
자료가 너무 오래된 자료들을 제시를 했을 때는 이 자료의 그 활용도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올라가는 총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최근 자료를 좀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특히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영문이나 이렇게 그대로 원본만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영문과 해석판을 꼭 반드시 같이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여기 지금 그 해놓는 부분은 이번 NCS 개발 개선 매뉴얼을 통합을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S 검증이, 산업 현장 검증이 1차에 총 20개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2차는 50개가 이루어지는데, 개선은 이제 한 번만 하고 총 40개를 진행을 해서 1차 NCS 개발 부분은 NCS 그 산출문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2차는 NCS 산출물에 대해다가 활용 패키지까지 또 훈련 기준들을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돼 있고, 개선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이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개 정도를 설문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 현장 검증 부분이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옛날에 5점 척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는 2단계로 적절과 미흡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이걸 분석해내는 거나 또는 활용 부분에서 더 편리성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전년도와 좀 달라진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개발에 있어 1차의 검증 20개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수정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FGI나 면대면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 훈련 기관에 대한 검증은 총 2개 이상을 진행을 하되, 설문지를 하든 면대면을 해서 그 교육 훈련 기관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ISC는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하고, 그 외에는 좀 공모를 들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그 단계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정이 된 후에는 그 환경 분석에 대해서 개발 분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거를 4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죠. 노동시장, 교육훈련, 자격현황, 해외 사례 분석 등을 진행을 하고, 개발은 NCS 개발을, 그러니까 그 정의부터 수행 준거까지 끌어내는 그 작업들을 총 3회 이상을 진행을 시키고, 활용 패키지 2회에서 총 5회를 진행을 한다고 했죠. 거기에는 개발위원들, 퍼실리테이터,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 1번의 항목 그 환경 분석이 명확히 돼야 2번의 개발 워크숍들이 좀 용이하게 풀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산업 현장 검증을 총 20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하는데, 여기서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설문이 아닌 FGI나 면대면 조사를 해서 심도 있는 검증을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다음으로 이제 1차 NCS 점검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워킹그룹 심의위원회 중간 보고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검위원들이 이제 공단에서 준비가 돼서 구성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공단에서 진행을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NCS 안이 나왔고 1차 산업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점검위원들이 이제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는 그 단계를 거치고, 교육훈련계 의견 수렴을 총 2개 이상을 진행을 해서 개발 특성하고 전문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좀 교육계 의견도 듣는다. 그리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NCS 누리집에다 총 40일간
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CS 및 활용 패키지 개발 워크숍, 기존에는 활용 패키지 워크숍이라고 해서 NCS는 두고 이제 활용 패키지만 집중을 했었는데, 산업 현장 검증이나 대국민이나 교육훈련교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NCS 및 활용 패키지 개발 워크숍으로 2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 현장 검증에서는 총 50개 이상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 그리고 최종 점검회의, 2차 NCS 점검회의는 점검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환경 분석부터 NCS 결과물, 활용 패키지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도출을 해낸다. 이렇게 개선 프로세스도 비슷합니다만 지금 여기서에서 빠진 거는 그 1차 산업 현장 검증 부분을 지금 개선해서 생략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유형별로 워크숍의 횟수가 다르다. S유형 같은 경우는 총 4회의 개선 워크숍이 진행이 돼야 되고, A유형 같은 경우는 총 3회의 그 개선 워크숍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개발과 유사하기 때문에 하고요. 세부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 공고가 진행이 돼서 4월 28일까지 이 사업 공고가 완료가 되고 사업 신청서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사업 설명회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 개최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개최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심의가 이제 5월 초에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는 6월 2일하고 3일에 개발과 개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개발과 개선이 동일한 일정으로 처음에 보시는 쪽에서는 중간 그러니까 워크숍하고 일정들이 조금 이제 좀 상이해지는 내용들이고, 워크숍이 이제 개선이 좀 적기 때문에 기간도 좀 짧아지고요. 그래서 그 중간 회의는 개발 같은 경우는 9월 중에, 그 다음에 개선은 8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차 점검회의를요. 그리고 2차 최종 점검회의는 개발 같은 경우는 11월 말쯤에, 그리고 개선은 10월 말쯤에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NCS 개발의 자료 제출은 12월 4일까지 하는 걸로, 그리고 개선은 11월 6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개발 사업은 12월 4일에 마무리하고 개선은 11월 6일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일반적으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공고문에 나온 세부 일정들을 참고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관련한 문의사항, 지금 뭐 간단하게 사업 그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개발개선부의 주혜영 과장, 그리고 개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개발개선부의 안상정 차장에게 전화 주시고 이메일 주시면 보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4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은 위에 보이는 그 이메일 주소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그 책자를 통하거나 USB를 통하거나 이런 그 접수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2020년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개발 개선 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안상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